안녕하세요. 하인케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Q&A 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녹화해서 나중에 보내드릴 거고요. 또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질문은 좀 내용이 길어요. 그런데 좀 정리를 하자면 반품된 제품을 새 제품으로 팔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아마존이든 뭐 이베이든 제품 판매하시면 반품되는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만약에 제품이 망가졌다 이런 케이스들도 많지만 사실 새 제품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니면 뭐 한 번 사용했거나 봤을 때 너무 멀쩡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재포장해서 새 제품으로 판매해도 되냐고 여쭤보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포장해서 제품 새 거라고 라벨링해서 판매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어감이 좀 나쁘지만, 사기라고 포함이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새 제품 같은 정말 뭐 건드리지도 않은 제품 다시 판매하려고 하면 소비자들은 잘 모를 확률이 높겠죠. 소비자들은 모를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안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요. 굳이 그렇게 리스크가 생기는 일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품은 안 정해졌는데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브랜드 이름은 다 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 상표 등록은 아직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상표 등록이 이름만 등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표 등록은 이름이랑 어떤 제품을 파는지 결합시켜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컵을 판매하는 ABC 브랜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ABC 브랜드입니다. 라고는 진행을 못 하십니다. 그거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 시작을 하시려면 일단 제품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100% 내가 이걸 팔겠다라는 거를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상표 신청서를 일단 넣으면, 제출을 하면, 이름 변경하는 것, 브랜드 이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제품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컵이랑 젓가락, 숟가락 세 가지를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신청서 접수한 다음에 컵을 안 판다고 삭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제품을 추가해서 신청서에 나중에 올려버리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ABC 브랜드로 컵, 수저 다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포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시는 경우 브랜드가 똑같지만 포크를 판매하는 ABC 브랜드입니다라고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제품을 추가할 때마다 상표 등록 계속 새로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제품 추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제품 새로 추가하실 때마다 상표 등록도 새로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근데 제품 하나 추가할 때마다 계속 한 건씩 페이하면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랑 상담하시면은 제가 어떤 것들은 좀 묶어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분리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개별 기업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랑 1대1 상담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분은요. 한 개의 카테고리에 문자 상표 외에 로고까지 등록할 경우 비용이 추가되는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자 상표, 제가 워드마크랑 로고 마크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워드마크 같은 경우는 알파벳만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라는 그 알파벳만 등록을 하는 거고요. 로고 마크 같은 경우는 그 원형 안에 그 사이렌 그림 들어가 있는 로고 다 아시죠? 그 로고를 등록을 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스타벅스 그 독특한 글씨체 기억하시나요? 그 글씨체 자체를 그 이미지로 등록하시는 거, 그것도 로고 상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한 카테고리에 그 스타벅스라는 알파벳이랑 로고랑 같이 등록할 경우 비용이 추가되는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이 부분은 비용 추가가 됩니다. 상표청에서도 자기 신청비를 추가로 받아요. 그러니까 로고 상표가 한 상표로 되는 거고요. 워드, 문자 상표가 한 상표로 처리돼서 만약에 두 개 동시에 하고 싶으시면은 비용을 두 개를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가 각각 따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가 된다고 그 다른 상표가 반드시 등록된다고 개런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두 개의 새로운 상표를 등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행하실 때 항상 로고랑 워드마크랑 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로고랑 워드마크랑 항상 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신 이유가요. 보통 대부분 처음에 시작한 스타트업들,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로고를 변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브랜드 이름 변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항상 워드를 먼저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90% 케이스에는 워드를 먼저 진행을 해드려요. 그리고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등록한다면 워드마크를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로고마크를 등록하는 게 유리한가요? 제가 방금 답변 드렸네요. 워드마크랑 로고마크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등록하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하시면은 워드마크가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워드마크가 훨씬 내 권리 보호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좀 보장되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알파벳만 사용해서 스타벅스라고 진행을 했다. 스타벅스가 너무 이제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좀 새로운 이름으로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ABC 코코넛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런칭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BC 코코넛이라는 이름을 그냥 알파벳으로 진행을 하면요. 우리가 그 글자의 색을 변경하던 뭐 폰트를 변경하건 전부 다 ABC 코코넛인 이상 우리 상표입니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ABC 코코넛이라고 우리가 독특한 폰트도 돈 주고 사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되게 예쁘게 뭔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디자인 자체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상표로. 그래서 디자인이 변경되면 만약에 뭐 1년 정도 있다가 디자인을 더 새롭게 바꾸고 싶다.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친환경적인 브랜드니까 좀 이미지를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로고를 바꾸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디자인이 완전 바뀐 경우니까요. 그런데 ABC 코코넛이라고 그냥 워드 자체로 알파벳으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는 로고를 바꿔도 내가 비슷한 제품, 같은 제품들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 새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결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때 그 첫 질문은 한 개 카테고리에 문자 상표 외에 로고까지 등록할 경우 비용이 추가되는지요?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때 로고를 두 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로고를 두 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라는 거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로고를 뭐 등록하는 거는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이키 상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나이키가 상표를 100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다 나이키라는 그 알파벳, 문자 상표 아니면은 우리 나이키 마크 아시죠? 그 V자 마크. 그 마크로 수십 개씩 등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뭐 한 상표는 뭐 골프 제품류에 다 등록이 돼 있고 뭐 다른 두 번째 상표는 똑같이 이름은 나이키인데 신발류, 운동화류에 다 들어가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의류, 뭐 반팔도 있고 탱크탑, 뭐 바지, 뭐 트랙 자켓 엄청 많죠. 나이키에서 취급하는 옷들이. 그래서 상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로고를 두 개 등록할 수 있는지요라고 말씀하시면은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로고를 두 개 등록하시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이 부분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상표권 신청 도중에 짝퉁 제품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아직 등록증을 받기도 전인데 짝퉁 제품이 생기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여러분 아마존이라든지 온라인 이커머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내가 제품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 똑같은 제품을 누가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누가 빼돌려서 올리는 거죠. 좀 괜찮은 제품이다 싶으면. 그런데 상표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방법이 지금 진행 단계랑 등록이 완료된 단계에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상표권 진행 도중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보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청서를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똑같은 이름으로 후발주자다. 똑같은 상표를 다시 등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우리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상표권 신청서 넣은 사람이 임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표권 진행하는 도중에는 여러분이 그 짝퉁 회사에 경고장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상표 등록을 시도하고 있고 시간만 지나면 나는 상표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판매를 중단해라, 철회하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법적으로 아직 상표 등록증이 없으니까 권한이 말발이 약해지기는 하죠. 미국 회사들은 보통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일단은 상표 등록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놔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상표 침해, 저작권 침해, 뭐 여러 가지 한 뭐 대여섯 개 되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요. 소장을 보면 이유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표 등록하는데 한 1년에서 요즘 1년 4개월 정도 잡으셔야 되거든요. 1년 반 정도 후에 전부 다 짝퉁 업체들 한 번에 처리하시는 거죠.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은 상표 신청서 접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내가 경고장을 보내건 소장을 보내건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판매량이 뭐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매출이 월 1,000만 원이 목표다라고 하신 경우 월 1,000만 원이 된 다음에 상표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너무 늦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월 1,000만 원 하기 전에 누가 내 거랑 똑같이 제품 카피해서 시장에 풀고 상표 신청까지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권리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선사용주의 국가다라는 얘기 듣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신청서 먼저 접수한 사람, 그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줍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싸워서 상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깨지고 사실은 가져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소송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표는 미리미리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때문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해야 그 상표 아마존에서 판매 혜택이 많아지니까 대부분 상표 먼저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가끔씩 상표 등록 좀 나중에 해도 되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카테고리가 다른 두 개의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할 때 상표 등록 신청하는 경우 두 개의 카테고리에 따로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판단해서 유리한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아마도 선택의 문제이겠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을 먼저 하는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는 좀 변호사의 노하우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카테고리를 묶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이디어 상품으로 여러 상품이 결합된 걸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두 분 다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이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판매하시는 제품 다 저희한테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랑 통화해서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하실 때 어떤 게 주력인지, 뭐 이 제품은 뭘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묶으신 건지, 개발하신 건지, 이런 걸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두 카테고리 일단 다 하는 게 좋은지, 하나만 하는 게 좋은지 확인은 하고요. 그리고 혹시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하시는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해보고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을 먼저 하는 게 좀 더 유리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뭘 우선순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한 20분 정도 Q&A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곧 세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보내주셨네요. 아마존의 아트, 크래프트, 소잉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이거는요, 대표님,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저희 이메일을 아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저희 이메일 주소가 contact, 네. 이메일에 어떤 제품 판매하시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즈니스 카테고리랑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에서 뭐 A 카테고리에 해당을 하는데 상표상으로는 완전 다른 카테고리에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카테고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케이스들은 저희 직원들이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해드려요. 그런데 좀 복잡한 케이스 아니면 제가 좀 직접 검토해야 되는 케이스들은 저희가 제 직원들이 캘린더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캘린더 보고 시간 맞는 그 시간대에 보시고 신청하시면 제가 전화 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Q&A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 세션 필요하신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